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문제는 백준 14500번 테트로미노라는 문제네요. 폴리오미노란 크기가 1/1인 정사각형을 여러 개 이어서 붙인 도형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정사각형은 서로 겹치면 안 된다. 도형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정사각형의 변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즉 꼭지점과 꼭지점만 맞닿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도형들이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테트로미노라고 하나 봐요. 폴리오미노라고 하나 봐요. 자, 그럼 폴리오미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정사각형 4개를 붙인 거, 그런 폴리오미노를 테트로미노라고 하고 종류가 딱 5개가 있나 봐요. 이거 이외에는 안 나오나 보죠? 자, 아르미가 크기가 n/m인 종이 위에 테트로미노 하나를 놓으려고 한대요. 하나를 놓아서 놓으려고 하고, 종이는 1/1 크기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칸에는 정수가 하나가 쓰여 있다. 테트로미노 하나를 적절히 놓아서 테트로미노가 놓인 칸에 쓰여 있는 수들의 합이 최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근데 재밌는 점은 테트로미노는 반드시 한 정사각형이 정확히 한 칸에 포함되도록 놓아야 하며 회전이나 대칭도 가능하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종이의 세로 크기 n과 가로 크기 m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범위는 이렇게 되네요. 자, 둘째 줄에는 n개의 줄에 종이에 쓰여진 수가 주어지고, i번째 줄의 j번째 수는 위에서부터 i번째 칸, 왼쪽에서부터 j번째 칸. 일반적인 입력이죠. 그리고 입력에 주어지는 숫자는 1000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출력은 첫 줄에 테트로미노가 놓인 칸에 쓰인 수들의 합의 최대값을 찾아보자. 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면 최대일까요? 뭐 여러 개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지는 게 19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테트로미노 최대값이 되나 보고, 아래쪽은 어떤가요? 이 녀석은 이렇게 되면은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거는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게 7로 최대값이 되나 봐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찾아봐라. 최대값이 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최고의 속도를 내는 단무지는 이 케이스가 되는 도형들을 다 if문으로 이제 돌려보면 될 거고요. 우리는 노가다를 싫어하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해보면은 좋을 것 같냐면, 아이디어는 뭐 결국은 우리는 완탐이죠. 그죠? 완탐을 해보는데, 자, 이 녀석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완탐을 해보면 사실 어떤 게 되냐면, 자, 이렇게 가면은 완탐이 다 되겠죠? 여기다 해볼까? 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완탐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4개가 완성이 되면은 더 이상 못 가는 거잖아요. 4개가 완성이 되면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있다가 4개가 완성이 되면 요거는 지금 1번 케이스죠. 1번 케이스. 4개가 되면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자, 마지막 거를 취소하고 다음 걸로 가보는 거죠. 이건 몇 번 케이스예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2번 케이스죠. 아래쪽으로만 갈 수 있나요? 위쪽으로도 가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것도 몇 번이에요? 2번 케이스죠. 뒤집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거에서 가볼 수 있는 건 이거였고, 자, 두 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또 가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가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3번 케이스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겠고, 그럼 다시 2번 케이스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옆으로. 아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게 3번 케이스네요. 이게 3번 케이스. 즉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어떤 점을 통해서 쭉 DFS로 탐색을 하다 보면 이 모든 케이스들은 다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한 끄트머리에서 가다 보면 네, 다 됩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언제. 그런데 맨 마지막 케이스는 안 되죠. 이 녀석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이 녀석이 출발해 보다가 가다가 백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DFS로 해서 탐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네 녀석은 DFS로 완탐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 거냐면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탐색해 보면 되죠. 사방 탐색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방 탐색해 봤는데 만약에 어떤 영역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사방 탐색을 3번밖에 못했어. 그럴 때는 요 4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사방 탐색을 다 성공했어. 여기 4군데에서 사방 탐색이 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한 군데를 빼고 3군데만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 케이스에서 사방 탐색 중 세 개 성공 이면은 총에서 이제 하나, 둘, 셋, 4개죠. 4개의 블럭 더하기 또는 사방 탐색 중 4개를 성공했어요. 4개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4개 중에서 최소값이 있겠죠. 주변 블럭에서 최소값 제거. 요 값하고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2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4500번 테트로미노 살펴보겠습니다. 자, DIR스 사방 탐색을 위한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N과 M은 각각 세로와 가로의 크기, 맵 선언되어 있고요. 방문 여부를 체크할 비지티드가 있습니다. 맥스섬이 이제 우리가 구할 값이죠. 테트로미노를 놨을 때 합의 최대값. 메인 메소드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인풋 받고 있고요. 각각 N과 M을 받아왔습니다. 자, 맵을 초기화해 왔고요. 여기까지 별게 없네요. 그리고 비지티드 배열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별게 없고요. 자, 다음으로는 포문해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로우와 컬럼에 대해서 이제 BFS 탐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BGT들을 일단 true로 해서 나에게 갈 거다 라고 해주고 최대값 합을 구해주는 부분은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자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DFS로 탐색을 해보고 그리고 우자는 별도로 이제 탐색을 해볼 겁니다.
먼저 DFS는 어떻게 도는 거냐면, DFS에는 로와 컬럼, 그리고 현재 내가 몇 개째인지, 우리 4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테트로미노는 4개. 몇 개째인지와, 그리고 각각 합을 더해야 되니까, 현재 내가 선택된 컬럼에 값을 넘겨줬어요. 자, 그래서 DFS에 한번 가볼까요? DFS. 자, DFS에서는 로우와 컬럼, 그리고 CNT와 썸을 받아서, 자, 탈출 조건이네요. 만약에 CNT가 4라면, 우리는 4개까지만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가 된다면, 맥스 썸은 mass.max에서 맥스 썸과, 그리고 이제까지 더한 거의 합이다. 그리고 끝내주면 되겠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사방 탐색, 새로운 좌표를 갖고 새로운 좌표가 범위 내에 있고 미방문이라면 방문해보자. 그러면서 카운트는 1이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 썸은 새로운 좌표 nr과 nc에서 들어온 값을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isited는 다시 false에서 원상복귀. 됐죠?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DFS 코드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 이렇게 됐나요?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요런 모양. 이런 모양들은 이제 DFS로 이제 탐색이 돼서 그 와중에서 이제 최대값이 이제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자는 별도로 이제 처리를 할 거고, get last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last 가보죠. get last는 로하고 컬럼 값을 받아서 일단 기본 값으로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있다면 기본으로 여기가 지금 기본이에요. 여기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값이고, 자, 그 지점을 중심으로 내가 CNT는 뭐를 CNT로 잡았냐면, 자, 여기 중심으로 사방 탐색을 해볼 거거든요. 사방 탐색 이렇게. 사방 탐색을 해볼 건데, 이 CNT는 그래서 사방 탐색의 성공 횟수예요. 사방 탐색의 성공 횟수. 그래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볼 건데, 만약 이렇게 끝 지점이었다 그러면 여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방 탐색의 성공 횟수입니다. 그리고 민 값은, 민이라는 녀석은 뭘 의미하냐면, 민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사방을 가봤을 때 각각의 지점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값이 있는데 그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 사방 탐색이 4군데 다 성공이 됐다면 실제로 더해주는 게 1개, 2개, 3개, 4개가 돼버리잖아요. 4개를 다 더할 수는 없죠. 모양상. 그 중에 하나는 빼줘야 되죠. 하나를 뺄 건데 누구를 뺄 거예요? 가장 작은 녀석을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녀석을 저장해 놓을 변수가 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점을 중심으로 반복 사방 탐색 돌아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좌표들을 찾고 거기가 범위 내에 있다면 CNT를 뿔뿔 시켜서 내가 지금 몇 번의 사방 탐색이 성공했는지 저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베이스에다가 방금 사방 탐색에서 성공한 값을 더해줬습니다. 값이 추가가 됐겠죠? 그리고 민값도 계속 찾아볼 거예요. 최소값이 혹시 있나. 그래서 매스점민에서 민하고 그리고 방금 탐색한 지점하고 해서 최소값을 저장을 해놨어요. 자, 저장이 됐다면 분기해 봅니다. 자, 만약에 CNT가 4였다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대로 4군데 탐색이 다 성공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최소값 하나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 해서 base 빼기 min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업데이트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세 방향만 성공했다면 빼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가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두 방향으로밖에 탐색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대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구석대기로 돼 있다면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가 밖에 못 갈 거잖아요. 두 방향으로 돼 있다면은 모양 만들기에 실패했으니까 그때는 -1 가면 되겠습니다. 리턴된 값은 이 지점으로 오겠죠. 그래서 DFS를 통해서 우리가 구했던 여기서 일단 구했던 최대값과 그리고 방금 우리가 getLast에서 구했던 값과 두 녀석을 이제 비교해서 max 값을 maxsum에다가 할당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maxsum 출력해주면 우리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테트로미노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